치아와 입 안 그리고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다루는 것인데, 아내가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가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자녀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영접하는 그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러고도 한 7, 8년 지나는 동안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용을 잘 알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위에 그냥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되는 이걸 이제 쌓아뒀던 거죠. 삐거덕거림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딴 사람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의들을 하면서 무신론의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근거로 우리는 이걸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학기 말에 가서는 마음이 열렸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느낀 점은 성공 우선주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더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번성,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소위 이야기하는 생육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에 인간의 부부가 동참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성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정상적인 성 발달이 안 되는 간성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거의 원인들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하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돼요. 그건 과학이죠. 근데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간성에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거짓이고, 아무리 이 성을 바꾼다 하더라도 염색체 속에 새겨진 성염색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아무리 줘도 잠시 억제할 뿐 안 주면 이게 리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규정을 하셨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되고, 그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환이다. 기독교인이 침묵하는 것은 자기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공교육을 통해서 배워온 것은 무신론이고, 대학에서 포스트 모던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진리인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 세계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세우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저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이 분자유전학, 사람 몸에 있는 치아와 입 안 그리고 얼굴에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이제 다루는 것인데, 아내가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가지만 마음은 교회에 있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을 주지 않은 상태로 그러다가 이제 자녀의 문제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이 이제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걸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로 이제 영접하는 그 계기가 그때였습니다. 그러고도 한 7, 8년 지나는 동안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가지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용을 잘 알았지만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을,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계관 위에 그냥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생각되는 이걸 이제 쌓아뒀던 거죠. 삐거덕거림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세계관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딴 사람들을 한번 물어봤어요. 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알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번역하고 그걸 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의들을 하면서 무신론의 학생들이 그 하나님을 믿는 게 비이성적인 게 아니다, 그냥 무조건 믿어라 이런 게 아니고 이런 근거로 우리는 이걸 믿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학기 말에 가서는 마음이 열렸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또 느낀 점은 성공 우선주의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보다 좋은 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데 취직하는 게 더 복음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는 생육번성, 이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이야기하는, 이걸 소위 이야기하는 생육문화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사역에 인간의 부부가 동참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의해 가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지고 자연 환경과의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성을 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전자들이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은 정상적인 성 발달이 안 되는 간성이라는 것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거의 원인들을 우리가 자세히 조사하면 원인을 알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그리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를 하면 돼요. 그건 과학이죠. 그런데 성을 자유롭게 선택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과학이 아니에요. 간성에 이제 유전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 멀쩡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성을 선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거짓이고, 아무리 이 성을 바꾼다 하더라도 염색체 속에 새겨진 성염색체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호르몬을 아무리 줘도 잠시 억제할 뿐 안 주면 이게 리바운드가 되는 거예요.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남자와 여자로 규정을 하셨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되고, 그 예외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질환이다. 기독교인이 침묵하는 것은 자기의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공교육을 통해서 배워온 것은 무신론이고, 대학에서 포스트 모던의 네 마음대로 해, 이게 진리인 그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 세계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방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세우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운영위원으로 섬기고 있는 이상원 교수입니다. 2021년 10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제42회 강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국민들께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시간을 내셔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실시간 방송 시청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연결된 교회 채널이나 유튜브 등으로 나중에라도 꼭 방송 시청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 상도중학교 교사, 그리고 새하늘교회 교회 사모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육진경 선생님을 모시고 1%의 독이 든 물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경각심을 깨우는 제목으로 진행하신 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육진경 선생님은 실제로 학교 강의 시간에 동성애 비판 강의를 하신 것 때문에 교육청에 고발이 되어서 상당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으시는 등 반동성애 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해 오셨고, 또 이런 사건이 있은 뒤에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대표로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비판하고 관련 입법 제정 반대 운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육진경 선생님께서는 현재 한국의 중고등학교 공교육이 동성애를 정당화하는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젠더 교육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는 그 실상을 드러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왜 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되며 우리가 거의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자녀 교육에 이제부터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선 육진경 선생님은 강의 전반부에서 교육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 인권 조례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무서운 발톱을 드러내는 실제 호랑이로서 중고등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임을 분명하게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국가기관 안에 포진해 있는 이념 세력들의 교활한 전략에 의해서 장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세대가 병적인 동성애와 젠더주의를 무조건 정당화하는 편당적 교육에 세뇌되어 가고 있는 우려할 만한 실상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또한 육진경 선생님은 강의 후반부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를 중고등학교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의 특징이 끊임없는 자기 비판과 신고와 검열인데,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초중고등학교 교실이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가 혐오와 차별의 언어인가를 스스로 자기 비판하고 옆에 있는 동료 학생이나 선생님이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쓰고 있는가를 검열하고 학생이나 선생님이 그런 용어를 쓰고 있을 경우에 신고하는 그런 살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현장 경험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살아있는 증거들은 우리 사회가 정치 경제적인 마르크시즘에 장악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문화적인 마르크시즘에 장악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육진경 선생님이 격언처럼 주신 두 비유가 제 뇌리 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99%의 건강한 물을 사람을 죽이는 동물로 만드는 것은 겨우 1%밖에 안 되는 동물이다라는 육진경 선생님의 강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비율은 아마 1% 정도에 불과할 텐데 바로 이 1%가 대한민국 전체를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동물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 1%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 전체가 동물이 된다라는 무서운 사실을 성도들이 인식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울 각오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막아내고 그 바탕 위에서 왜곡된 한국 공교육계를 장악해 가고 있는 친동성애 및 젠더 교육을 제거하기 위한 준비를 우리 모두가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육진경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요엘서 2장 29절에서 마지막 날에 영을 부어주시되 사람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심으로써 남자와 여자의 명확한 구분이 마지막 날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방 백성들을 구별하는 표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셨음에 주목하셨습니다. 육진경 선생님은 마지막 때에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양성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관계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가의 여부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을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며 두 진영 간의 싸움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라고 해석하셨는데 저도 이 해석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하나님의 영의 편에 확고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매우 중요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주실 교수님은 류현모 교수님이십니다. 류현모 교수님은 현재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 교실 교수님이시며 기독교 세계관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깊고 폭넓은 연구를 진행해 오셔서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을 번역하셨고 또 최근에 기독교 세계관 바로 세우기라는 저서를 출판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널리 알리는 운동에 헌신하고 계시며 또 한국 기독교 생명윤리 협회 상임위원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류현모 교수님을 자주 몇 번 이렇게 배웠는데 이 류 교수님을 뵈면서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인 알빈 플라틴가 교수님이 떠오릅니다. 사실 모든 철학과가 다 그런 것처럼 미국의 대학 철학과도 무신론이 대세인 곳에서 기독교 철학자가 발붙일 곳이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 플라틴가 교수님이 예일대학교 철학부에 들어가서 탄탄한 실력으로 기독교 철학을 전개하고 가르치는 결과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미국 대학 철학과 교수들 가운데 30%가 기독교 철학자가 차지할 만큼 대학의 학풍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경우도 예외 없이 기독교 대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좌파적이고 유물론적이고 무신론적인 학문의 거대한 힘에 눌린 채 길을 제대로 펴지 못하고 심지어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 교수님 한두 분만이라도 용기 있게 기독교적 관점을 바탕에 깔고 학문을 전개하며 유물론을 비판하며 맞짱 뜨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독인 대학생들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류현모 교수님께서 이 어려운 대학 현실 속에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분자 유전학을 전공하신 의학 교수의 입장에서 성분화의 과학이라는 제목으로 인간의 성이 어떻게 형성이 되며 동성애주의자들이나 젠더주의자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남용하고 있는 간성이란 무엇을 뜻하며 동성애가 과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류현모 교수님을 모실 때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박수로 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과분한 소개를 받은 류현모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바 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식과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가 이 강의를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저희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방송팀 그리고 모든 장비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차바 가족들 귀가 열리고 마음밭이 풍성해지도록 주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강의가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과분하게 저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주님의 일을 맡은 사명자로서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강의를 주님께 온전히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교실에 이 교수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화의 과학이라고 할 때 이 발생학과 그 다음에 성의 발달 이 부분이 결국 또 성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지금 성 이데올로기를 주장하고 있는 이 성혁명의 이 집단들에서 잘못 오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의 분명한 과학적인 사실을 우리가 바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목차는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해 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이 강의를 들으신 것처럼 이 현숙경 교수님 페미니즘 강의 때 자료를 제가 공유를 했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는 교회가 결국 자본주의의 뒷배다. 이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깨뜨리려면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 근본이 되는 가정을 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로이트는 모든 정신질환의 원인이 기독교의 이 억압적인 이 도덕윤리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결국은 내가 신을 죽였다. 그래서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그 생각들이 이 마르크스주의 프로이드 막시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고 프로이트의 이 후예인 정신과 의사입니다. 라이히는 성정치, 성혁명을 주장을 했고 이 생각은 68혁명으로 이 신자파 운동으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이제 문화 막시즘을 이라는 것은 이제 프랑크푸르트 학파로부터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결국 기독교와 자본주의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성을 타락시켜야 된다. 결국 기독교 문화, 가정, 교회가 공산화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이걸 성해방을 해서 가정을 해체해야지 공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문화 막시즘입니다. 그리고 이 생각은 포스트 모더니즘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 이데올로기 배경하에 지금 이 젠더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생겼고, 지금 성혁명이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혁명은 68 학생운동,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69년 우드스탁 락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이 둘의 공통점은 당시 극우화되었던 이제 자유진영 속에서 신자익 운동으로, 그리고 반전 운동으로 성해방 이념을 전파하기 위해서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념적 배경은 아도르노나 마르크제 같은 사람들이 그 이론을 이제 뒷받침했고, 그 전통적인 기독교 성윤리에 대해서 공격하는 그 내용들이 결국은 자유연애, 포르노, 잘못된 성교육, 동성애, 그리고 그 동거, 임신, 낙태, 사생아 뭐 이런 모든 것으로 이제 연결되었고, 결국 성도덕이 무너지면 가정과 자녀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자본주의를 전복할 수 있다는 이것이 이제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난 강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이제 교사들에 의해 가지고 진행되던, 진지전으로 진행되던 성혁명의 교육이 이제는 정권의 혹은 교육감의 지지를 받는 기동전으로 전체를 지금 휩쓸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이 정치교육이고 이념교육이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교육계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의 성교육을 담당해야 될 그 시급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혁명이 69년 이후 진행된 결과 결혼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혼율이 증가하고, 이혼율이 증가하니까 결혼은 하지 않고 이혼율이 증가하니까 결혼 상태가 이렇게 감소하면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 동거하는 것이 증가하고, 그러니까 혼외 출산율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외 출산율이 증가하지만 전체적인 출산율은 피임약의 보급과 낙태의 합법화에 의해 가지고 급격하게, 미국에서는 한 가정에 3.7명이던 자녀가 평균 1.7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 1명이 안 되죠. 이런 가정이 붕괴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성혁명 이념의 기반을 제공한 거짓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킨제이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10%가 동성애자다라고 한 사실은 한 40여 년간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이제 진행되어 왔죠. 그러나 연구 결과에 의하면 1%, 경험한 사람을 다 합치더라도 2%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동성애는 유전이 된다 하는 1993년에 딘 해머라는 사람이 사이언스에 발표한 내용이 전가의 보도처럼 동성애는 유전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라는 그들의 변명을 되는 그걸 이제
마련해 준 거죠. 그러나 이게 사실이 아니다는 게 작년 2019년 논문에 의해 가지고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성은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선택 가능하다. 그리고 변경도 가능하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해체주의,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다른 짐승이나 벌레, 다른 모든 생명체하고 그 가치가 별다를 바 없다. 이건 진화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진화론을 주장하는 또 유물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태아의 인권보다 우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가 가능하다.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낙태와 안락사가 합리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은 개인에게 상처를 주는 악한 사회적 구조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적 만족을 얻는 데는 어떤 제약도 필요 없다 라고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 어린 청소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는 거의 복음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 맘대로 해 라는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을 남녀 양성이라는 이 성을 해체하는 것. 그래서 LGBTQIA+ 뭐 이런 거를 이상한 성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성을 구분하는 하나로, 그러니까 젠더 중에 하나로 이걸 다 집어넣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주로 강의할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그 성혁명을 뒷받침하는 거짓 과학 정보, 그것들이 무엇이 잘못인가 하는 것을 위주로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할 때 섹스라는 것과 젠더라는 게 있습니다. 섹스는 생물학적인 성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남자와 여자. 그런데 젠더라는 건 뭘까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의적인 성을 젠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거는 결국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선악과를 따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죠. 과학이 가르치는 성은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이 순간이 생명의 시작이며 개인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모든 유전 정보가 결정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혈액형이 결정되고 우리 장기 이식 같은 거 할 때 조직 적합성이라는 것을 검사하는데 이것도 이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우리의 체형이 부모님과 닮은 것, 이 순간에 결정이 됩니다. 얼굴형, 지능, 재능, 이런 부분들도 많은 부분이 유전적으로 전달되는 것은 이 수정의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수정의 순간이 생명의 시작이고 개인 정체성의 시작이기 때문에 수정의 순간을 생명의 시작으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정보들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 염색체 속에 있는 DNA의 염기서열로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23쌍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 크기가 가장 큰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1, 2, 3, 4, 5, 6 해서 22쌍의
그 상염색체라는 게 있고, 마지막에 23번째 것은 이제 성염색체라고 합니다. 성염색체가 X와 Y로 구성이 되면 이건 남자고, X와 X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하나의 세포마다 빨간색은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고 파란색은 아버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1번 염색체가 어머니로부터 온 것,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각각 있습니다. 이거는 염색체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삿짐을 싼 상태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푹 핵 속에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삿짐을 싼 상태라는 것은 2배로 불어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어머니한테서 요만큼, 아버지한테서 요거 하나씩만 있는데 이게 2배로, 어머니한테서 온 것도 2배로, 아버지한테서 온 것도 2배로 불어난 것입니다. 각 염색체가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세포가 분열이 일어날 때는 요 한쪽씩을, 그러니까 1번 염색체에서도 아버지의 거 하나, 어머니의 거 하나를 가져가고 다른 세포는 이거하고 똑같은 다른 세트를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체세포는 수정할 당시의 정보를 모든 세포로 카피해서 나누어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는 수정란과 똑같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치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상태로 있는 것들을 계속 나누어, 똑같이 복사를 해서 나누어 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성인에서는 그 세포 수가 한 30조 개의 세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세포 속에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세포의 이야기고, 생식세포인 정자와 난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세포 분열을 하기 위해서 한 쌍, 같은 염색체라고, 우리가 이걸 1번 염색체라고 볼 때 한 쌍이 있는데, 정자나 난자 생식세포의 분열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끼리 염색체의 일부를 교환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교차 혹은 크로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식세포의 분열은 2번 연속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각각을 하나의 세포들이 요 한쪽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는 완전 파란 것만 있고 여기는 완전 빨간 것만 있고, 여기는 빨간 것과 파란 것이 아래 위로 서로 바뀌었으니까 서로 다른 정보를 가진, 하나의 크로모솜에서만 해도 전부 다른 정자와 난자가 만들, 모든 크로모솜에서 이렇게 교차가 일어납니다. 교차의 위치는 꼭 이 부분이 아니고 크로모솜 전체에서 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자가 한 수억 개 있다고 해도 똑같은 정보는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난자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똑같은 유전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자와 난자가 결합을 하면 하나의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그때는 하나의 개체로서 이게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따라오시기 좀 힘들겠지만 이 체세포와 생식세포에서 이게 다르고, 생식세포에서는 다양한 섞임이 일어난다. 그러나 체세포는 한번 만들어지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성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염색체인 이걸 X를 가지고 있느냐, 어머니한테서는
X밖에 없으니까 XX니까 X. 아버지한테서는 X를 가진 정자와 Y를 가진 정자가 각각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이 콤비네이션을 할 때는 XX로서 이건 여자아이가 되고, 이 경우에는 XY가 되니까 남자아이가 됩니다. 그러면 성의 결정은 수정하는 당시에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인 난자와 정자가 결합함으로써 수정란이 되고, 모든 체세포에 이 수정란 속에 정자로부터 온 것, 난자로부터 온 것이 합쳐져 가지고 그것이 각각 증폭되어서 모든 세포에 나누어지고, 세포가 분열될 때마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는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수정의 순간에 개인의 정체성과 연관되는 유전 정보는 모두 결정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액형, 성, 유전인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이 순간이 생명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어디서 이제 끊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23일이고 28일이고 점점 자라서 이게 56일이면 8주 정도 되는데, 이렇게 이 성장하는데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전부 동일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분화의 핵심 유전자를 이 3라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이건 3는 뭐의 약자냐 하면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 Y라는 것은 Y 크로모솜을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의 성염색체인 Y 크로모솜이 성을 결정한다. 그 중에서도 이 부분, Sex Determining Region, 이 부분에 있는 것이 그걸 결정적으로 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의 분화를 살펴보면은 이 Sex Determining Region of the Y에서, Y 크로모솜에서 이 부분은 처음에는 어떤 부위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있는 유전자를 이름을 붙이기를 Testis Determining Factor. 이거는 뭐냐면 이 정소를 결정하는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로 발달하는데 꼭 필요한 이제 인자가 되는 것이죠. 이게 5주까지는, 수정 후 5주까지는 남자로 발달할 수 있는 기관, 이게 파란색입니다. 여자로 발달할 수 있는 기관, 분홍색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6주 때부터 이 TDF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남성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같은 장기인데 이게 정소로 발달이 됩니다. 이제 고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소는 정자를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여성으로 발달될 수 있는 것은 이제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있는 세포들을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쪽 분홍색의 기관이 없어져 버립니다. 만일 3 유전자가 없으면 이게 난소로 발달이 됩니다. 난소로 발달되어서 여기에 정소로 갈 수 있는 이 부분, 다른 기관, 남성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져 버리고 이 여성으로 갈 수 있는 기관이 발달하고, 그것이 결국은 이 나팔관, 난소, 자궁, 질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쪽에서는 정소로 발달해서 이
전립선과 여기 이제 기타 장기들을 다 발달시키게 되죠. 기본적으로 같은 곳에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느냐 분비되지 않느냐에 의해 가지고 6주부터 이 장기의 발달이 다른 방향을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의 결정은 Y염색체상에 있는 3유전자 그리고 남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것 내외부 생식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이제 발달하지 않고 있던 것이 6주쯤 되면 이 정소에 있는 레이디셀이라는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분비를 하고 이게 수용체와 결합을 하면은 엄경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러나 이제 이게 이 호르몬이 없으면 여성에서는 이게 자라지 않는 것이죠. 이 3유전자가 결국 정소를 결정하고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게 하고 이 남성의 생식기를 전부 발달하게 하고 여성의 생식기는 퇴행되게 합니다. 반대로 테스토스테론이 안 나오면 여성으로 발달하는 장기가 발달하고 남성으로 발달하는 장기는 퇴행되어 가지고 상실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9주 정도 되면 그 모든 과정이 끝나버리는 거죠. 이걸 바꾸기는 너무 이제 힘든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식기가 벌써 이제 다 발달해 버리는 거죠. 이건 그 중간의 단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쪽부터 여기는 직장과 항문이 있고 여기는 비뇨생식동에서 이제 여성의 장기가 발달할 수 있는 밀레리안 튜브라고 해가지고 뮬러의 관입니다. 뮬러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이 관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방광입니다. 방광에서 소변이 나올 수 있는 곳이 중간에 이제 합쳐지는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 여성이 되는 경우에는 이 밀러관이 점점 발달해서 질이 만들어지고 자궁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성으로 발달하는 경우에는 이 구조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고 전립선이 대신 생기고 안에 있던 정소가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부터 앞으로 이 우리가 지퍼를 잠그듯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도가 이쪽에서 열리는 게 아니고 이 앞에 열릴 수 있도록 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단면도에서 그렇고 앞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이게 생식기 결절인데 이게 남자에서는 음경이 되고 여자에서는 음핵, 이제 클리토리스라는 게 이제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옆에 큰 주름이 이게 남성에서는 음낭으로 발달하고 여성에서는 대음순 이렇게 발달하고 이게 이제 지퍼 닫히듯이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닫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막히고 입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외부 생식기가 발달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의 어떤 문제가 생기고 수리 유전자가 없어지고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이게 이 방향으로 가느냐 저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달된 남녀의 내외부 생식기를 보면은 여기에 음경이 있고 여기에 전립선과 이 정소로부터 정관에서 이제 여기서 이제 세포를 만들어 가지고 정자를 만들어서 이쪽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여성에서는 똑같은 장기가 정소가 되지 않고 난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배란을 하고 이게 나팔관을 통해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성. 그리고 성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간성은 이제 인터섹스라 그러죠. 인터섹스. 그래서 우리의 생식기가 발달될 때 처음에는 이런 형태로 있는데 이게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이 온전히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있느냐 없느냐에 가지고 있으면 이쪽, 없으면 이쪽인데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상이 있거나 이거를 인식하는 수용체에 이상이 있을 때 만들어지다 말든지 아니면은 염색체는 남성인데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이제 유전 질환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성과 성전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살펴볼 텐데 간성이란 뭐냐면 내 외부 생식기의 발달이 완전한 분화를 완전한 남성이나 완전한 여성으로 가지 못한 중간 상태에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간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한 남성, 그다음에 완전한 여성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 중간의 여기가 이제 덜 닫혀 있어서 요도가 아래쪽으로 열리는 요도 아래쪽 열림증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음경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이게 결국 이제 고환이 내려오는 부분은 준비가 됐는데 음경은 발달하지 않은 이런 상태 그 다음에 여기는 충분히 발달했지만 질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 뭐 이런 상태 여러 가지의 상태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간성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성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성정체성에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나누어 가지고 살펴보면 이제 성염색체의 개수가 잘못된 질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면 XX라 해야 되는데 X가 하나밖에 X가 모노소미 한 개밖에 없을 때 그걸 터너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터너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는 사람은 46XX 이렇게 표시해야 되는데 개수가 하나 적어서 45X 이렇게 된 거죠. 이 경우는 여성의 성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키가 작고 성적으로 미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난소 발달에 이상이 있고 다양한 기형이 동반이 됩니다. 삼각형의 얼굴에 귀바퀴가 뒤쪽으로 이렇게 제껴져 있고 물갈퀴 같이 목이 넓은 이런 것이 있고 많은 경우에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은 성염색체의 개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남성이냐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분명한 여성인데 여성의 성징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염색체 이상인데 성염색체가 XX인데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고 XY인데 여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스와이어 신드롬이라는 것이 XY 여성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Y 염색체가 아까 감수 분열을 할 때 X 크로모솜하고 X 염색체와 Y 염색체는 서로 교차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잘못되어 가지고 X 염색체 일부와 Y 염색체 일부가 바뀌어 버립니다.
3 유전자가 X 염색체에 가 있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3 유전자는 테스토스테론을 분비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어내고, 그러면 남성의 성기를 가지는 겁니다. 반대로 XX인데 남성의 생식기를 가진 것, 이 경우는 이게 이쪽으로 왔으니까 XX 염색체지만 3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남성의 생식기로 발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원인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건 분명합니다. 생식기의 모양이 명확하긴 한데, 결국 문제는 성발달이 불분명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Y 염색체 속에 그 정자의 움직임과 연관되는 이런 유전자들이 있는데, 이건 Y 염색체의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3 유전자 부분만 들어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생식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건 XXY, 46개가 아니고 47개인데 X가 이제 숫자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키가 커지고 팔다리가 길어지고 사춘기 이후 이제 X 염색체의 개수가 많은 것 때문에 이제 정소의 발달이 미흡해집니다. Y 염색체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를 가지고 있지만 X 염색체의 개수가 많아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정소 발달이 미흡하고 테스토스테론 농도가 낮고 가끔씩 여성 형태의 가슴을 가지게 됩니다. 유방암이 발생하는 위험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질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3개인 경우, 성염색체 이상이 있는 트리플 X 신드롬, 이렇게 해가지고 확연한 육체적 이상은 없는데 대체로 결혼을 했는데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조사했을 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X염색체가 추가적으로 있는 것이 지능 저하나 육체적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X염색체가 4개, 5개, 6개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러냐 하면은 대부분은 늦게 결혼해가지고, 늦게 결혼할수록 염색체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급 커버를 이렇게 40세 이상 되면 그게 빈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21번 염색체, 이건 성염색체가 아니죠. 21번 염색체가 세개가 되면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라는 질환이 생깁니다. 다운 증후군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이건 보세요. 21번 염색체는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요만한데 X 염색체는 되게 크잖아요. 크면 이 안에 유전자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많이 들어있는 것이 개수가 많아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 몸에서 여성에서는 X 염색체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항상 없애버립니다. 인액티베이션 시킵니다. 그러니까 불활성화 시켜가지고 뭉쳐가지고 구석에 처박아 놓는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많더라도 X 염색체들을 배제해 놓기 때문에 하나만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문제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X 염색체는 숫자가 많더라도 문제가 적은 이유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염색체와 관련된 간성, 사실은 간성이 아니고 이건 중립이 아니고 분명한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로 나누어지는데 X가 있으면 남성이고 없으면 여성입니다. 이거는 간성이 아닙니다. 이건 분명하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는 성결정과 무관하고 성발달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염색체 이상의 질환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찍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성염색체 말고 성정체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간성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은 성발달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Disorder of Sex Development. 성발달장애라는 이제 질환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정도의 비율은 0.05에서 0.07%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부신피질 호르몬 대사 이상입니다. 이 부신피질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우리 몸이 스트레스 상황이 될 때 이 뇌를 통해 가지고 지금은 스트레스 상황이야 하는 신호를 이 뇌하수체에 보내면 뇌하수체에서 ACTH라고 하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러면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은 신장의 모자처럼 쓰여 있는 부신에 와가지고 부신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부신에서는 콜레스테롤이라는 이제 우리의 영양소로부터 프로제스테론을 거쳐가지고 이 부신피질 호르몬인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는 것과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신피질 호르몬 이게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 다시 되먹여 가지고 나 이제 많이 만들어졌어 하는 신호를 여기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뇌하수체에서는 이제 많구나. 그럼 요걸 그만 내보내야지 하는 신호가 됩니다. 이걸 되먹임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효소가 돌연변이가 생겨가지고 이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ACTH가 와서 신호를 줘서 이걸 만들었는데 이쪽으로는 못 가는 거죠. 여기서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이것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뭐냐?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스테론, 테스토스테론 뭐 이런 것으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죠. 부신에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이것들이 안 만들어지니까 되먹임으로 이걸 그만 만들어라는 신호를 보내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부족하구나 생각해서 여기서는 계속 ACTH를 만드는 거죠. 계속 만들다 보면 이게 커져가지고 계속 이쪽으로 가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여성일 때, XX에서 이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게 남성으로 가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되느냐? 이 유전적인 원인을 예를 들어 발견했다면 여기에 이 호르몬들이 부족한 부분을 외부에서 공급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이걸 그만 만들라는 신호를 보내고 그러면 이게 여기서부터 이게 만드는 게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적게 만들어지고 여성으로 그대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내가 이상해. 여자인데 남성 호르몬이 계속 이제 과잉하니까 성기의 모양이 이상해질 수도 있고 뇌에 가해지는 자극도 남자와 유사한 자극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천적으로 부신 과형성증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거고, 여성의 남성화에 가장 많은 비율을 점유합니다. 그 중에서 이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이 95%, 이 부분에 된 것이 5%, 나머지 이 중간에 있는 많은 효소들은 아주 극소수지만 그런 원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체 인구 중에서 생식기의 모양은 안 변하지만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어지는 비율은 상당히 높은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조기 진단, 잘 진단해서 부족한 부신 피질 호르몬을 보충해줘서 ACTH 생산을 억제해 주는 것이 치료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내분비 내과를 전공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이런 환자를 별로 만나본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걸 잘 몰랐습니다. 이때까지. 이것이 간성처럼 성적인 정체성을 그런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환자들은 그냥 자의적으로 가서 그냥 수술을 받고 또 거기에 호르몬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은 내분비나 유전학, 여성의학, 정신과 이런 것들이 동시에 같이 협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치료는 결국 창조의 원리에 합당한 치료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웅동체라는 게 있습니다. 자웅동체라는 것은 그 생물체 중에 자기 몸에서 정자와 난자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게 한 6천여 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서는 이 자웅동체가 이제 가짜 자웅동체죠. 정소와 난소가 같은 장기 안에서 발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초기에 수정란에서 남자로 발달할 수정란과 여자로 발달한 수정란이 합쳐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떤 세포는 XX, 어떤 세포는 XY인데 그 세포가 막 섞여가지고 정소나 난소가 될 그 장기에서도 어떤 건 XX이고 어떤 건 XY다. 이러면 이게 심각한 이 생식기 형태, 그 다음에 모든 것의 발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은 심각한 질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이제 원인들이 분명하고 그 원인이 어떤 원인인가를 발견하면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애석하게도 처음부터 이걸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로젠 무감흥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남성 호르몬에 대한 수용체, 우리 세포 속에서 남성 호르몬이 그걸 받아가지고 신호를 전달하는 그 수용체가 돌연변이가 생기면 남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됨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발달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치료해 주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신호가 전달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치료가 되지만, 이것도 결국은 아직까지는 방법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알파 환원 효소, 5알파 리덕테이즈 2가 부족한 것. 이것은 뭐냐 하면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젠이 테스토스테론이 되고, 이 테스토스테론이 완전 활성화되려면 이 5알파 5번 위치에 수소가 2개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액티브한 남성 호르몬이 되는데, 이게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남성으로의 발달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남성의 여성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뮬러관 유지정후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남성으로 발달할 수 있는 파란 색깔과 여성으로 발달할 수 있는 분홍 색깔이 두 개가 원래 같이 있다가 이 남성으로 발달할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한 테스토스테론도 나오지만은 안티뮬레리안 호르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이 뮬러관을 없애버리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나 그거의 수용체.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든지 이게 돌연변이가 생기면 결국 뮬러관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와 이 모든 남성으로서의 발달도 있지만 여성으로 발달되는 질과 자궁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뮬러관 무형성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또 유전자의 돌연변이해 가지고 안드로겐이 과형성되면은 XX 여성인데 뮬러관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남성 호르몬이 자꾸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질과 자궁이 생기지 않는 이제 여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처럼 지금은 원인을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이런 간성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단지 그 숫자가 되게 작기 때문에,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여기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과학이 말하는 성이라는 것은 Y염색체, 특히 3 유전자가 있으면 모든 체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을 만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고 6 내지 9주 사이에 생식기 형태가 결정이 된다. 그리고 생물학적인 성을 역행하는 성전환 치료, 이게 트랜스섹슈얼 트리트먼트, 트랜스젠더라고도 이야기하는 트랜스섹슈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호르몬을 요법으로, 그러니까 여성인데 남성 호르몬을 맞아가지고 남성화 되고자 하는 것, 또 수술로서 생식기를 바꾸는 것, 이것은 성전환이 불가능합니다. 왜? 아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 각인된 염색체, Y염색체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신호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호르몬으로 억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XY인데 여성 호르몬을 계속 주면은 남성 호르몬 만드는 부분이 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지 않으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성호르몬을 주사를 받을 때 우리에게 만성 질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수술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간의 기술이 그걸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해도 항상 불만족으로 반복적인 수술을 원하게 됩니다. 수술비 마련을 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면 정체성을 상실한 영혼과 육체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살률이 높고 이 수명이 한 3, 40년 짧다고 합니다. 간성은 유전질환입니다. 간성은 완전히 유전질환이고 아직 원인을 못 밝혔지만 원인을 밝혀서 그걸 해소해 주는 치료 방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명확한 진단 때까지 너무 공격적인 치료는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진리를 그들에게, 이렇게 진리는 무엇인가 할 때 이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들 자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질병으로서의 이 염색체 질환 말고 나머지 간성으로 혼돈이 될 수 있는 그 질환은 우리가 잘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미안해 데이빗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번역 중에 있는 것이고, As Nature Made Him, 그러니까 자연이 그를 만든 것처럼 이라는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태어날 때는 브루스라는 이름으로 남자아이로 태어났어요. 쌍둥이 동생인 브라이언과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포경 수술을 할 때 이 의사가 잘못 이 전기 그 칼로 이걸 할 때 잘못 조절을 해가지고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그러면은 얘를 여자로 바꾸자 해가지고 수술을 하자는 제의를 이 존 머니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존스 홉킨스 대학의 심리학과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제의를 받아서 부모는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과정에서 얘를 성을 전환하는 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얘는 여자로 자라죠. 그렇지만은 자기의 정체성이 여자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그런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염색체 속에 XY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스스로 남성으로 되돌아가겠다는 결정을 하고 다시 수술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데이비드라고 다윗과 같이 이제 승리하겠다 이런 뜻으로 했는데, 이 어린 시절에 이 심리학자가 얘들을 세뇌시켜 가지고 이 사회적 성이 그 성전환을 하고 사회적 성을 세뇌시키면 이게 성정체성이 그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론을 세워가지고 일찍 수술을 해주고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면 글로 간다라고 한 사람이에요. 이 주장을 했는데 얘가 이제 그렇지 못한 거죠. 그거의 모델로 얘를 지속적으로 선전을 했는데, 밀턴 다이아몬드라는 하와이 대학의 생물학과 교수가 이 사실을 이 아이의 데이비드의 이 현실을 알고 이걸 완전히 이 사람의 이야기가 가짜다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존 칼피노라는 캐나다 언론인이자 작가이고 소설가인 사람이 이 책을 씁니다. 그래서 As Nature Made Him.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게 책이 번역돼 가지고 올해에 나올 텐데, 올해 말쯤 나올 텐데, 결국 염색체 속에 새겨져 있는 그 정보는 아무리 바꾸고 수술을 해서 생식기 모양을 바꾼다 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는 유전이 되는가? 라는 것을 1993년 사이언스에 X 염색체의 Q28에 이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이 우리는 유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레이디 가가 같은 사람은 게이든 그 이성애든 바이든 레즈비언이든 트랜스젠더건 I'm on the right track.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인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어.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니까 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 이렇게 선전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2019년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논문은 47만 명이라는 대규모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각 사람의 유전 정보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전장 유전체라 그럽니다. 전체 길이를 다 시퀀싱을 했어요. 염기서열을 다 밝혔고, 그걸 비교해서 동성애자와 아닌 사람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의 가치는 동성애 단체로부터 검열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사이언스 팀이 커뮤니케이션 팀을 마련해 가지고 LGBTQIA의 대변하는 그룹의 국가적인 대변 그룹, 그리고 그 인스티튜션, 자기 그 기관에 있는 그 대변하는 그룹에 의해 가지고 검열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1993년에 XQ28에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게이 유전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연구에서 전혀 없다라고 명확히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걸 아직도 인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에게 유의하게 나타난 여러 유전자들이 있는데, 위험한 행동을 잘하는 것, 정신건강 상태가 좀 힘든 것, 성격적으로 또 우울하고 외로움을 잘 타고, 그 다음에 성적인 파트너의 수가 많고 자식을 많이 낳고 초산 연령이 낮고, 이런 것들과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GWAS 연구의 결론은 동성애 유전자 없다. 발견된 모든 것을 다 해도 동성애의 성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많은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검열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행간을 읽어보면 동성애 행위는 유전이라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충동적인 선택에 의해서, 자신의 선택이라는 것과, 이거는 이제 선악과를 따는 행동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자극을 탐하는 성적인 문란이고, 빠지면 헤어날 수 없는 중독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는 오래 빠져 있을수록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동성애는 유전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어떤 성행동 양식이 유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과학적으로 유전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 이게 네이처나 사이언스에서 논평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득한 진리, 결국 간음하다 끌려온 여자에게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들과 그들의 죄를 구분하고 중독된 자, 결박된 자, 죄에 결박된 자를 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서는 이 성과 결혼과 그리고 생명과 가정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창세기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게,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했습니다. 결혼은 남자와 여자로 구성된 1대1의 관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에 대해서 성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근친상간, 간음, 동성애, 짐승과의 교접,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과 20장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관계는 결국
부부 사이에만, 그러니까 부모도 배제된 부부 사이에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관계는 전부 죄로 정의가 됩니다. 혼전, 혼외,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이제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은 친밀함을 명하셨고, 그 다음에 나누지 못할지라, 이거는 그 가정의 안정성, 그래 자녀를 위한 가정의 안정성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사에게 동참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는 쇠마를 통해서 자녀 교육의 중심이 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를 교회의 원형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룩함, 그 기준에서 벗어난 이 모든 것들을 피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개방 시대에 우리는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하는 것처럼 일찍 결혼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성관계와 임신은 성경에서 남자 측의 가중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법적으로 우리가 입법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정체성, 성관계의 기준은 부모의 부부관계와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에게 전달돼야 될 것이다. 성적인 부정은 부부의 신뢰관계를 깨는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이 해체되면 결손 가정의 자녀들이 그 세상 밖에 그냥 나가서 세상의 법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모두가 같이 있는 그 가정이, 완전한 가정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성은 우리가 바꿀 수 없고, 동성애나 스스로 자의적으로 선택한 성전환은 또 다른 선악과를 따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과 행복에 대해서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하버드 대학 정신과에서 70년간 연구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 2학년 정도의 나이를 1930년대 후반에 남학생 263명, 그리고 그 나이하고 똑같은 고등학교 중퇴생 456명, 그 다음에 나이하고 똑같은 90명의 천재적인 여성,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매 2년마다 설문과 면담을 통해 가지고 추적을 했을 때 이 결론은 행복이란 결국 관계에 있다. 관계도 관계의 양보다는 질에 있다. 그러니까 그 관계의 질, 그거에 무엇이냐.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7가지로 나누었는데,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배움의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느냐, 안정적인 결혼, 이 3가지는 성경에서 부부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에 대한 고통을 주시면서 질문을 하시죠. 커크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은 어떤 세계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그 세계관의 방법이 고통을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다. 없앨 수 없는 그 고통을 그게 의미가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는 결국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 원인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고, 성경을 끊임없이 배울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가정을 요구를 합니다. 다음 2개는
중독에 해당이 됩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은 중독되기 쉬운 행동인데, 중독을 금하는 것, 이거는 금연, 금주뿐 아니라 도박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운동하고 체중을 유지하는 것, 이건 건강이겠죠. 그러니까 행복을 필요한 조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영접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성생명 결혼 가정에 대해서 이것을 깨뜨리기 위한 평등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시도,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시도, 낙태를 제한하는 법을 위헌 판결하고, 입양은 어렵게 하고, 자녀 양육을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경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라고 하는 것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의 탄생, 자녀 양육은 결혼의 제도 안에서 통합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스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성교육을 이념교육과 정치교육으로 삼고 있는 이들에게 이 학교에 그 교육을 맡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계관은 세상 전반을 이렇게 살펴보는 모든 학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학문은 각 세계관들은 이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 역할을 합니다.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느헤미야에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무너져 있으면 성전도 성 안에 사는 사람들도 방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야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같이 협력해가지고 같이 싸워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에도 내가 아는 소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과학 분야의 이런 지식을 예를 들어 모르고 있다면 이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면 그게 진짠가 하는 생각으로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분야의 진리와 어떻게 합치되는가 하는 것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고린도후서 10장 4, 5절 말씀으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것은 결국 세상의 유식해 보이는 인문학이나 세상의 뭘 바꿀 것 같은 과학, 그 속에 있는 거짓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쌓아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많은 학문들과 또 많은 사상들, 이념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앞에서 그것들을 전부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온전한 성경의 진리 위에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차바를 보시는 모든 우리 차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진리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별의 형성 과정, 또 간성의 문제, 동성애의 유전성의 문제 등에 대해서 의학과 생명과학 전문가의 관점에서 정확한 정보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셔서 오해의 소지를 제거해 주시는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신 류현모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류현모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성별의 형성 과정, 간성의 문제, 동성의 문제는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기호와는 상관없이 객관적이고 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결정은 100%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것, 간성은 남성과 여성 이외에 하나님의 또 하나의 제3의 성으로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 안에서 병들고 망가진 일종의 질병으로서 치료가 필요한 것이라는 것, 동성애는 결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거나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의학 및 과학 전문가를 통해서 분명해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과학이 과연 사물에 관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학문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제기되면서 과학도 과학자의 정치적인 이익이나 입장이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로 봐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과학 철학계에서 등장해서 힘을 얻고 있고 오늘날의 과학자들에게서 이런 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프란시스 셰퍼에 따르면 기독교적 세계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과학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닫힌 체계 안에서 인과론으로 세계를 연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닫힌 체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닫힌 마음을 가진 태도를 뜻합니다. 현대의 무신론적이고 유물론적인 과학자들은 우주 안에 있는 정교한 작동 원리를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주 안에 두셨다고 보지 않고 또 하나님이 인과의 원리를 깨뜨리시면서 때로는 우주 안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실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인간의 이성이나 관찰이나 목적이나 의도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활개를 치며 연구를 장악하게 되고 인간 안에 있는 탐욕 때문에 결국 과학 연구를 인간이나 특별한 집단이 설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게 되고 결국 과학자의 진술은 궤변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열린 체계 안에서 인과론을 연구하는 태도입니다. 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태도를 뜻합니다. 열린 체계는 우주 안에 있는 풍부하고 정교한 질서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두신 것으로 보고 과학자는 최대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주 안에 두신 객관적 질서와 원리를 찾아내서 이것은 인간의 주관적인 생각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최대한 겸손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하며 또 하나님이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적 등의 방법으로 인과론의 사슬을 끊고 역사와 우주의 작용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열린 체계 안에서 과학 연구를 하면 인간 중심적인 주관성에 함몰되지 않고 객관적인 진리를 발견해내서 체계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진정한 과학이
가능합니다. 열린 체계로서의 과학 연구는 얼마든지 깊고 넓게 전개시킬 수 있으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모순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그 창조 질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류현목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이 열린 체계로서의 과학 연구,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객관적 진리를 드러내는 과학 연구를 만날 수 있어서 마음이 대단히 기뻤습니다. 좋은 강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제 광고하겠습니다. 자, 올해만 해도 벌써 5차례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진 법안을 이름을 중복해서 올려가면서 발의를 계속하는 것은 이 차별금지법을 막는 진영을 골탕 먹이면서 힘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이 법안의 제정이 그만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자주 이 문제를 노출시킴으로써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대의 대세다라는 인식을 국민의 의식 속에 심어주려는 교활한 전략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이 반동성애 진영에서도 이에 대응해서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위험성을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환기시키는 대응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6일 프레스센터에서 차별금지법 슬로건 이면엔 자유 제한할 우려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서울 지역 시민공청회를 열고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평등법의 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위헌성을 집중 분석하고 비판하는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퀴어 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바르게 밝힌 안철수 씨 의견과 동성애는 싫다고 밝힌 제주도 의원의 의견 표명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 표현이라고 평가하는 내용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 동반연과 진평연 그리고 복음법률가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표명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무모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이 성명서 내용에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모든 악법과 정책의 진원지는 편협하고 궤변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갇혀서 특정한 정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인사들이 모여있는 국가인권위원회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국가인권위원회를 완전히 개혁하거나 폐지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중앙대학교 부총장을 역임하시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섬기시며 또 한국교회 법학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서헌재 교수님께서 평등법 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복음 전파와 자유를 위협한다라는 중요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기대와 또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제42회 차바 강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차바 강의 일정을 예정했던 대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의료 및 과학 전문가를 통해서 인간의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라는 것, 간성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것, 동성애 유전자는 없다는 점을 선명하게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밝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옛날 힐랍시대 궤변론자들이 등장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혼란 속에 빠뜨렸던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궤변론으로 무장한 친동성의 논리와 젠더 이데올로기 논리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고 있고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사법계를 편당적인 혼란 속에 지금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궤변 논리로 무장한 친동성의 논리와 젠더 이데올로기 논리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비판하고 건전한 바른 성윤리를 설파하는 소명자들이 우리나라 각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소명을 감당하는 기관들도 계속해서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이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를 꺾지 못하고 무너져 왔으나 대한민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끝까지 막아낼 뿐만 아니라 사회 전 영역을 장악해오고 있는 친동성의 논리와 젠더 이데올로기를 밀어내고 건전한 성질서를 세워가는 운동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확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차바 운영을 지휘하시는 조영길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 대표님을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과중한 업무 중에도 이 차바 운영을 원활하게 잘 지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실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스텝진에게도 힘을 주시고 위로하셔서 주신 업무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시청자들도 날이 갈수록 증가해서 더 많은 분들이 동성애와 젠더 이데올로기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무장할 수 있게 하시며 후원도 넉넉하게 들어와서 이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으로 제42회 모든 차바 강의 일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널 공유운동, 유튜브 채널 공유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바 채널과 여러분들의 교회의 유튜브 채널이 공유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차바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좋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차바와와 공유된 여러분들의 교회 유튜브 방송에도 저희들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50개, 100개, 200개, 24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채널을 10,000개라고 보면 그 10,000개 중에 10%, 1,000개가 되면 이 1,000개 채널이 나머지 10,000개의 영향을, 10,000개 채널이 10,000개 교회가 나머지 6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200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한 번 차단이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차단이 되면 또 제기되고 또 제기돼서 지금 15년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뿐만 아니라 인권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이 하위 법령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젠더 및 동성애 성교육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 운동이 지속적인 반대 운동이 필요하고 또 계몽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셨다면 적어도 주 1회는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동성애 성혁명 주장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를 음란으로 미혹시키고 거짓으로 미혹시키고 있는 이 성혁명 사상들, 차별금지법,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막아내고 복음적 성인들을 반드시 지켜내는 이런 사역에 우리가 실패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차바 강의 중에서는요, 쉬운 강의도 있고요, 또 어려운 강의도 있습니다. 쉬운 강의는 한 번 듣고 이해가 되지만요, 어려운 강의는 또 여러 번 들으실 수가 있어야지 되는데요. 이게 교회 채널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이 된다면 정말 좋겠죠. 그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바 채널 이 공유 운동,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알려주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고 음란을 정당화하고 음란을 강요하는 각종 악법들을 막아내서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도로 개설 운동, 그리고 거룩한 성령의 검 배포 운동에 기도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동참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데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차바 채널 공유 채널 공유 운동에 차바 채널 공유 운동에 꼭 꼭 부탁합니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